이게 공천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뒷거래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는 이진숙의 눈물쇼 보셨습니까? 컷오프 되자마자 억울하다며 대구 시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외치는데 이거다 보궐선거 노린 철저한 계산 아닙니까? 더 한심한 건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은 갈피도 못 잡고 우유부단하게 끌려다니며 정치를 하는 건지 세력 싸움 눈치나 보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혁신을 외치고 뒤에서는 보궐 공천 약속하며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게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힘의 민낯입니다. 아직도 저 눈물에 섞고 계십니까? 이진숙과 국힘이 짜놓은 이 소름 돋는 공천 시나리오. 그 추악한 내막을 지금 바로 탈탈 털어버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속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경선에서 육선의 주호영 의원하고 여론조사 1위를 자랑하고 있었던 이진숙 후보가 탈락 컷오프 되면서 아주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놀라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정기현 대표님? 아무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공관위원장조차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지경이다라고 하고요. 공관위원장도 모른다고요? 공관위원장도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돌출적인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적자적으로 대응하니까 이것이 뭐야라고 했을 때 뭔가 상황을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고요. 단독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예비후보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 국힘에 탈당계 제출합니다. 탈당이에요? 탈당계 제출을 합니다. 탈당계 제출이라는 게 탈당 후 무소속 출마냐 아니면 탈당계를 제출했으라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시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직접 확인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탈당계 제출하러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와,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일인데요. 짜고 친 게 아니었네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냥 예상상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대구에서 빈자리가 나오면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줘가지고 배지 달고 그래서 이제 최민희 김의원 이런 사람하고 싸워라. 그런 분들하고 싸워라. 네.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일설에 나오는 것이 고성국 박사,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뭔가 사전에 협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삼각 커넥션.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아니에요? 오. 펄쩍펄쩍 뛰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대구 시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나를 왜 이렇게 하는지,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일 장동혁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직접 만나서 물어볼 것이고 탈당계 제출한다. 그러면 탈당 후 무소속입니까? 그것은 지금 말할 수 없다. 탈당계 제출은 확실합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당에서 수습을 하든지 아니면 내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시위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 그러면 가지고 논 겁니까, 이진숙 씨를? 당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지금 이걸 끌고 가는지 끌고 가는 사람조차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여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대구에 과연 그러면은 국회의원 출마 자리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네.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는 줄 가능성이 없다. 왜요? 왜요? 그것은 제가 예, 취재했습니다. 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 진짜 잠깐만요. 호흡이 잘 맞으시네. 우선 싱크부터 먼저 보고 예.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싱크.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포함된 4차례 여론조사에서 저는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해괴한 공관위의 컷오프는 저 개인에 대한 능멸일 뿐 아니라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나를 잘랐다. 민주당이 자르고 싶어 했던 나를 국민의힘이 잘랐다. 나에 대한 능멸이다. 이진숙 후보의 오늘 오전 기자회견인데 매우 얼굴 보면은 비장하고요.
사실은 이진숙 씨하고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고성국 TV의 고성국 씨도 아침에 매우 당황스러운 하는 눈빛이었는데요. 이거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취재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정영 공관위원장이 처음부터 이진숙을 대구시장으로 공천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에이? 논한 적도 없었다. 에이? 더 깊이 취재해보면은 이진숙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정영 공관위원장이요? 그럼 왜 이렇게 아니요 장동혁과 이정현 둘 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거나 좋아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왜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진숙한테 주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논한 것처럼 나왔느냐? 고성국 혼자 그렇게 밀었던 거야.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쓴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이진숙이 뭐라고 하냐면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본인은 만난 적도 없다, 소통한 적도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머나. 네.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우리는 그 허상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엔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추천했다. 장동혁 대표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을 이번에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대구 좋은 지역에 공천 줄 거다. 이렇게 좀 방송에서 네. 설명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아니. 알고 있었는데 그걸 논한 적이 없다. 고성국이 혼자 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럼 이정현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간위를 꾸려가는 것이냐. 자, 공천 지금 확정된 것만 광역단체장만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17일, 네. 김태흠 충남도지사 15일, 유정복 인천시장 11일, 이장우 대전시장 15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17일. 자, 보시라. 친박계 핵심 또는 우호 세력, 친박계 우호 세력의 단수 공천 이미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허. 자, 보시라. MB계가 장동혁을 매우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MB계는 이정영 공관위원장도 상당히 싫어한다. MB계가요, 윤석열 정부 때 청와대를 장악을 했다고 이정현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MB계 때문에 이정현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본인은 청와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제 대통령실에 언급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다. 그에 대한 앙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MB계하고 아니면 친박계가 싸운다는 소리가 사실이었고 그렇죠. MB계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칼을 갈았다는 얘기고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자기가 쓰임이 있기를 바랬는데 전혀 쓰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앙심과 보복 공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느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나 그들은 이것이 아직도 친박계 MB계의 싸움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공천의 결과만 봐도 그러지 않느냐라고 결과로서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더 반박해서 질문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스피스 단독입니다. 지금 전계환 대구가 낳은 평론가의 대구 전계환 대표와 그다음에 이경 기자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두 분의 얘기를 합쳐보게 되면 우선 이진숙 씨는 내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낼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탈당계를 내거나 말거나 대구 쪽에서는 공천 줄 생각이 전혀 없다더라. 그 다음에 이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나 이정영 공관위원장이나 이진숙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다더라. 실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MB계와 친박계가 싸운 끝에 나온 것이고 그것은 전부 다 윤석열 정권 때 벌어졌던 한쪽 편향적인 당내에서의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좀 정리된 거죠. 복수혈전이네요. 진짜 결국에는. 복수열전이네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네. MB계 쪽만 제거하면은 네. 본인이 강성 지지층을 뒷배경 삼아가지고 국민의힘의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인사이더 강성 지지층은 다 제거예요. 네. 아웃사이더 강성 지지층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작전이 딱 드러나겠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수도권 험지에서 아예 전면전을 해달라라고 당에서 요청할 수 있죠. 그게 워딩에 묻어 있습니다. 네. 이진숙, 조영은 지금 대구에서 싸울 분이 아니고 전국 선거를 위해서 뛰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영 의원도
아마도 만약 뛰고 싶으면 타 지역 가서 뛰어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경기, 어디입니까? 인천 아니면 보궐선거 있는 지역에 나가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전북에 본인이- 나가도 되겠네요. 전북 군산. 전북 부산. 자,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고 패배하고 안 받아들이고 땅을 떠나고 와.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이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막 나가서 싸우고 이런 것들에 좀 익숙지 않다고 합니다. 캠프 내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진숙 저 정도 누르면 결국 못 움직일 거야 라는 계산을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했을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올라와서 기왕에 싸우는 김에 갑자기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편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싸우십시오. 오, 좋습니다. 자, 제가 고성국 씨만 세대인 거 아닐까요? 세대어. 아니 그렇게 소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세대단 표현이 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제 중앙 당사에서 브리핑한 거 보면은 네. 이진숙이나 주호영 후보는 뭐 국회 국가 전반에 더 크게 쓰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진숙이 이렇게까지 만약에 보궐로 나가라고 했는데 받지 않으면 어떡하냐. 네. 그럼 이정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진숙을 내정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원내 주려고 했다는 명분은 있어. 그런데 이진숙이 받지 않은 거잖아.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부담에서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고성국 씨 오늘 아침 방송에서 컷오프 된 다음에 반응이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호영과 이진숙 후보죠. 두 분이 대구시장에 머무르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 배제되신 분들에게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회와 대한민국 전체라고 표현했는데 국회 그러면 지금 주호영이가 국회 부의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이는 그냥 국회 부의장이나 계속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당이 전략적으로 이진숙 카드를 대구시장이 아니라 더 크게 쓰겠다. 이런 의지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밝힌 겁니다. 스픽스 정기현 대표님, 저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숙은 이제 대구에 출마 안 시키고 뭐 전국적으로 필요한 뭐 지역구든 아니면 뭐 광역단체장으로 보내겠다는 거고 조영은 끝났다 이 이야기인데 대구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정현은 어쨌든 그런 정책 판단을 했다는 것이 왜 그렇다는 건 이준숙도 필요 없고 장동혁하고 합의해서 이준숙은 그냥 큰 대로 빼자라고 그냥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략도 없이 그냥 아니 그게 전략이라고 자기들 주장하는데 전략 제거가 전술을 전략이에요 지금. 제거가 전략이에요? 인천을 통해서 네. 본인들에게 위협당할 사람, 경쟁자 될 사람, 그리고 옛날에 기분 나빴던 사람 제거가 지금 목적인 것 같고 와. 고성국 씨가 당황했다라는 게 썸네일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추미애랑 이진숙을 경기도에서 붙이자 이런 썸네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성국 씨도 이런 상황을 돌아가는 얘기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당황스러워요. 제 이야기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오후에 대구가 난리가 났는데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자 주호영 아웃시켰어. 이진숙 그러면 아웃시켰어. 뭐 두 사람이 각각 뭐 무소속 출마든 아니든 일단 싸운다 치자. 도대체 누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움직였냐는 거예요. 누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갔던 6명 있잖아요. 그중에 현역이 4명이에요. 추경호, 뭐 추경호, 유영아, 그다음에 윤재호, 윤재호 의원, 최은석. 최은석. 최은석 이 네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움직였냐는 것이냐. 야 이거 구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구태는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예전에 공천 같은 거 있으면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이 돼서 갑자기 이 사람한테 주고 싶다는 게 상황이 발생했다. 그 도대체 뭐냐? 그렇죠. 국회의원 직접 이제 통화를 해봤을 거 아닌가.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게 뭐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경선을 해야 됩니다. 6명이. 그럼 예비 경선 하면은 3명 또는 4명, 예전에는 4명까지 했거든요. 3, 4명 정도를 뽑고 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되는데, 와, 제가 거기 출마한 사람 몇 명을 보니까요. 굉장해요. 초선 일단 전성 빼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대구에서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한 가닥 하는 사람들 아니 선거에서는 귀재들이에요.
누가 그러면은 이정현을 움직였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 있는 조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에이, 지금까지 기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국회의원직 가지고 있지 출마 못한다. 그러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움직였느냐?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중에 한 명 알 수 없다. 근데 경선을 하게 되면요. 추경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추경호 의원이 유리하다는 네, 얘기는 지금까지 있어요. 여론조사 해보면 추경호 의원이 1, 2등은 뭐 다퉜었고, 거기서 보면은 또 경제통, 이거 뭐 지역발전, 이렇게 또 컨셉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 최은석이 아니잖아요. 네. 그 친박이잖아요. 추경호도 친박이었어요. 추경호도 친박으로 친박이죠. 분류가 친박이고 됐습니다. 박근혜 친박이죠.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지역구를 받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다음으로. 그럼 이게 뭐냐? 야, 이게 막 먹구름 피워놓고요. 실제로는 딱딱딱 이렇게 뭔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었고 다들 쳐다보고 있다가 뻥 이렇게 이제 한 방 맞은 기분으로 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추경호 의원이 최근에 공천과 관련해서는 아무 조용했나? 소리도 안 하고 조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정해졌어. 나야 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제거가 목적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MB계의 강성 목소리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맞다. 뭐라고 들었냐면은, 장도혁 대표의 니즈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니즈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정현 들어와서 제가 그 워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정현이 들어와서 칼질을 한다. 그러면은 장도혁 대표는 뒤에 숨어서 그냥 두는 것이다. 컷오프도 근본 없고 원칙도 없는 것은 당 내에서도 이거는 장동혁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하죠. 이번에 지방선거 완전히 완패하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려운 선거는 맞다.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 MB계 전부 다 잘라버리고 다음 전당대회, 그러니까 총선을 준비하는 지도부를 장동혁이 다시 나가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좀 너무 놀라운데요. 자, 우선 이진숙 씨 무소속 출마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 여부가 남아있긴 한데요. 공관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철시킨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자님은 참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만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씨는 지금 보니까 얼굴이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되게 화가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저러는 거예요? 완전 뒤통수 맞았죠. 지금 저렇게 가면 여론조사 지지율 이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이 밀어붙여 주면 무조건 출마하고 당선도 되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지역구 정도는 국회 입성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는 상황. 정치가 참 비정하기도 하고 더 비정합니다. 제가. 아니 그럼 지금까지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고성욱 씨만 믿은 거죠. 고성욱 씨랑 같이 그냥 대구를 휘젓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진숙 위원장이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짜고 치는 고수비였으면 오늘 저런 기자회견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자회견까지 한 거는 확실하게 이거 심상치가 않다. 나 진짜 대구에서 정치 못하겠다.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러한 공간위의 분위기가 맞다면은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 좀 생뚱맞은 삭발, 이것도 좀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본인 공천과 관련해서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조한윤 님이요. 지금 MBC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통화해서 이진숙 씨는 국회에서 스타 되실 분이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수도권 출마까지 뭐 고려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 국회에서 출마는. 스타 될 것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대구 달성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누굽니까? 지금 추경호. 이진숙 뭐 전 위원장이 나간다 뭐 이것도 뭐 일단 믿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일단 대구에서도 좀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내일 단판을 봐야 하는데 이제 탈당에 들고 가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보죠. 좋습니다. 장동혁 대표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희생을 자기는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의원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공관위원장께 대구의 민심을 전했습니다.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고 어제 공관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는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경선을 치르고 공천을 하다 보면 또 당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의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생각을 좁히고 또 당을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서로 희생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주호영 의원은 경선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러면서 또 카드를 조금 집어넣었던 것이었는데 뒤끝없는 여자님 댓글이 귀에 딱 들어오네요. 쟤네들은 뭘 해도 코미디네. 야, 50대 100대 독사님. 오늘 저녁 내가 본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장성철이 정상인이었다. 시작부터 정상이었죠. 아니, 너무 황당무계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12명 국회의원 모아놓고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네. 들었거든요. 합의라는 것은 이제 경선 정상적으로 다 치르겠다. 이진숙, 조영 다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결정하고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날고 기는 사람들인데 다 이제 한 방씩 맞은 거죠. 그리고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실제로 최고위원회 통과 안 된다 저거. 왜냐하면 낮에 합의했던 상황하고 저녁에 공관위원장이 발표했던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을 것이라 했거든요. 네. 오늘 말 싹 바꾸잖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말을 바꿨거나 아니면 장동혁이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을 오늘 와서는 공관위 결정 존중한다. 그리고 뭐 두 사람이 한 20분 이상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 공관위 회의할 때 내부에서 반발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앉힙니까? 라고 거기에 이제 서지영 의원이나 직접 공관위에 들어갔던 이제 현역 의원 정의용 이제 사무총장도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전화할게 하고 바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하고 20분 딱 통화하고 나서 그래 알았어 그대로 가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답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답을 안 해준 것을 이것은 공관위원장이 결정하면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손을 들었어요.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찬성한 걸로 알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정현 보통 마음먹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발을 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딱 대구에서는 내 사람을 제친 거예요. 경선에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전직 국회의원 한 명 더 있죠. 또 이재만 그 보통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최고위원. 딱 넣어놓으니까 이제는 너끼리 플레이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발을 합니까? 야, 이정현 반발하는 사람들이 고립됐네요. 고립됐죠.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김부겸 전 총리는 무조건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완전하게 판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정청래 나오시겠죠? 대표가 이제 거기에 딱 점을 찍어줬잖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김부겸 전 총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당 대표로서 김부겸 전 총리님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주십시오. 대한민국 통합과 대구시 발전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대구에 김부겸 총리님만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님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에게 삼고초려를 요청하고 있는 우리 정청래 당대표인데요. 와, 여러분들 좀 늦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픽스 단독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환 대표와 이경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정기환 대표, 스픽스 단독이 뭡니까? 내일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이 탈당계를 제출한다. 그것이 탈당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나 탈당계 제출은 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탈당계를 제출한다는 뜻은 뭐 다른 더 큰 곳에 가서 쓰여라 이런 말들이 사실은 소용이 없는 말이고 이진숙은 싫어한다 이런 뜻입니까? 무조건 대구시장 경선에 나를 넣어달라. 넣어주지 않으면 탈당계를 결행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상철 소장님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주호영, 이진숙 이 두 사람은 공천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컷오프를 통해서 창피나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뭐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배지라도 지키면 괜찮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만약 수도권에서 출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강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본인은 소모품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뭐 암울하다 아니면 정치적인 활동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나 탈당할 거고 나 대구시장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야 그래도 그래? 그러면은 좀 비는 자리 있으면은 대구 쪽 당신 줄게 이거를 좀 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오늘 방송하다가 언뜻 드는 생각은 내일 그 탈당계를 내면 바로 받아버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제가 좀 들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완전히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제거 작전이었다라고 하면 탈당계를 내더라도 그래? 그러면 떠나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이런 그러면서 나 대구시장 무소속 나갈래. 그렇게 되면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 될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예. 그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좀 달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내가 나가서 지더라도 나는 대구의 맹주가 될래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정치적 이 내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러네요. 처음부터 이준석을 뭐 제거 작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대상에서 처음부터 있지 않았었다라는 거고요. 대구시장 후보는 윤재옥, 추경호, 유형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이제 범친밖에 아니면 핵심친밖에 이 사람들이 경선에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좀 논의 핵심이 그렇게 굴러갔던 거지. 이진숙은 뭐 제거할까 말까 고려 대상도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하고 아무 소통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거기 가서 깃발 꽂고 지금까지 자기 혼자 유일한 후보인 것처럼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여론조사 돌리고 뭐 이런 걸 했을까요?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고성국한테 물린 거죠. 고성국이 정치 컨설턴트로서 해준다라더니 그게 돈 벌려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요. 그냥 괜히 그냥 이 후보를 붙잡고 대구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 그럴 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치 컨설팅 비용을 내고 다 맡겼으니까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거예요.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 때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다시 들어왔던 시점이 있잖아요. 그 전후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공관위원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준석 관심이 없었고 그 이전까지는 이준석이 힘이 가장 강력했지 않습니까? 후보로서 여론조사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전과 후가 바뀐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던 것인지 스스로도 아마 이진숙 씨 같은 경우에 놀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정기환 대표와 이경 기자가 취재한 단독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국민의힘 소식은 다 뻥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너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요? 상황이 이제 돌변했고요. 그 이전까지 예측 가능성에서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이정현의 정책 판단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못 이긴다. 그러면은 기왕에 공천하는 건 누구 공천하는 게 좋겠느냐? 후일을 기약하면 뭐 그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 장동혁도 센 사람들 다 제거하자. 당내 들어올 필요 없다. 바깥에서 센 사람 있으면 내 다 지원할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다. 저는 그 20분과 25분 정도 되는 그 두 사람의 통화가 어제 저녁에 과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누가 누구를 설득했느냐. 저는 한편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추인을 하지 않으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그것까지 고려하고 대구 지역의 12명 국회의원들과 약속했던 장동혁 대표의 그 말이 실행이 됐으면 또 여기서 큰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작은 분란으로 마무리하자라고 타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결국엔 최은석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최은석. 왜냐면은 추경호, 윤재옥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의원들 민원을 잘 안 들어줄 거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네가 뭐 당대표? 내가 너보다 선수가 높고 내가 왜 네 말 들어? 이러는데 최은석은 지금 배지단 지 얼마 안 2년밖에 돼서.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을 거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딱 단합을 해가지고 최은석을 밀 거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제 생각보다 최은석 의원을 미는 대구 지역의 의원들이 많이 있다. 만만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은석 후보가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약간 아니에요? 이제 썰이 이제 소설에 가까운 것 같고 지금 막 최현석이 뜨면 나 진짜 국민의힘 안 해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그냥 나는 아예 국힘 후보 안 밀 거야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차라리 김부겸 되는 게 더 낫겠다.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은 오늘 또 정책 대표가 저렇게 아주 비단 예의를 갖춰서 딱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당에서 상고 초려까지 했는데 김부겸 총리 출마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또 난리 났다는 게 오늘 민주당 지역위원장 한 사람 통화를 해보니까 김부겸 총리 옵니까 안 옵니까 물어보니까 저한테 거꾸로 이렇게 해요. 아직도 그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미 아이고.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 채비를 갖추고 원팀이 돼서 민주당 대구시장뿐만이 아니라 구청장도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이제 다자구도에서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힘이 내분이 일어나면 다자구도에서 실제로 2등부터 꼴등까지는 국힘 경향이 많지만 무소속 출마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장 선거도. 그러면 국힘 후보, 민주당 후보, 국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나오는 순간 대구의 수성구, 동구 같은 데는 선거 판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아주 다이나믹하네. 다이나믹해요. 예, 재밌는 지역이 이제 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기도 얘기를 하기로 해가지고 사실 경기도는 민주당의 텃밭이어서 경선이 본선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지금 뭐 그 경기도지사만 하더라도 그렇고 뭐 기초단체장 또 기초광역의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민주당이 엄청나게 강세 지역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좀 쉽게 선거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김기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경기도가 지형이 민주당에 조금 유리하게 보통 판단하는 지역은 맞고요. 네. 경기도 인구가 거의 우리나라 26% 전체 인구 26%에 해당하는데 사실 전국 각지에서 모이던 어떤 분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국의 민심을 한 번으로 이렇게 축약해 놓는 그런 거라고 의미를 저는 갖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래도 전체적인 지형이 이제 민주 진영이 조금 더 유리한 지형인데 지금 워낙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예선이 본선이다 말할 정도로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함진규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나온다는 네, 거 아니죠? 양향자 양향자 그다음에 함진규 이 두 분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들과는 좀 비중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추가로 뭐 김문수를 뭐 영입하니 투입했다? 많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 이미 패배를 거의 자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더 열심히 겸허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판세는 그런 걸로 네.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의 국민의힘 후보로 투입이 되면 판세가 확 바뀔까요? 판세가 확 기울죠. 확 기울어요? 네. 바뀌는 건 맞습니다. 바뀌는 건 맞는데 확 기우는 거고요. 제가 어제 그 보수 패널들과 방송하면서 재미난 정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진숙은 더 크게 쓰일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컷오프에 대한 변을 맞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고성국 TV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진숙이 예. 경기도도지사로도 나갈 수도 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는 와. 몰랐는데 그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을 진다르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다르크. 네, 이진숙 그래서 진다르크라고 한다 해서 예. 추다르크와 진다르크의 승부다. 진짜 막 하자는 거네요. 진짜. 보궐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경북 그냥 완전히 찐 경북인데 그런 분을 농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서 진지하게? 제가 진지하게? 설마 농담이겠죠. 진짜. 예. 김문수 전 장관이 나오면은 예. 경기도뿐만 아니라 예. 6.3 지방선거 전국에 예. 아주 우리로서는 호재라고 봐요. 왜냐 예. 내란과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란과
그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란 걸 더욱더 증명해 보이는 그런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6.3 지방선거는 이번에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 심판이라는 걸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국 판세를 확 뒤집을 수 있는 김문수 출마 선언하면 전국 판세 뒤집는다. 네, 그렇죠. 네. 네. 왜냐 뭐 전국이 지금 기울겠네요. 전국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네. 내란 세력 또 장동혁 세력의 알박기 하는 식으로 하고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박기라고 했는데 김문수를 그 공천하는 순간에 내란 세력 알박기 확대해서 네. 전국 선거에 내란 심판 선거로 확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지금까지 공천 사무를 진행하는 걸 보면 아니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제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참 기상천외한 발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러다 저기까지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수가 왕왕 아니 있고. 뭐 대통령 때도 한덕수 뭐 김문수 그런 그러니까, 일도 벌어졌는데 맞아요. 못할 것이 없는 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감행하는 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못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